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치영입니다. 자, 의학이론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 내용은 의학이론의 공부 방법이 되겠고, 손해사정사의 어떤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통합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구조와 원리를 먼저 보고 실전에서는 어떤 것을 또 이제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학이론에서 구조와 원리라 함은 역시 해부학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해부학. 자, 여러분들께서 의학이론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의학이론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의학이론이야말로 이해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범위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어디서 출제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 자체가 크게 높지 않다. 난이도는 높지 않다. 두 번째, 그래서 출제를 할 때 실무에서 주요시 되는 어떤 부상이나 질병 중심으로 한정지어서 출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원리를 한 번만 깨우쳐 놓으시면 나머지는 같은 원리들로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에 대한 난이도도 높지 않고, 한번 깨우쳐 놓으면, 그리고 그 적용 범위 또한 실무에서 중심되는 것들로 한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학이론이 오히려 점수 받기에 좋은 과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전을 대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자, 공통적인 부분들, 공통적으로 의학이론을 함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해와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공통적인 부분부터 보면, 자, 진단과 증상, 위험 인자, 합병증과 예후, 이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손해사정사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학이론을 왜 배우는가? 손해사정사와 의학이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환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의사처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환자에게 어떤 신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법률적으로 따져서 배상금이 얼마가 되는지 또는 보험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이 환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질병의 정의에 부합해서 보험금을 줄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질병은 이러한 어떤 위험 인자들이나 이러한 합병증, 이러한 예후들을 보이기 때문에 후발적인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우리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질병을 암시할 수 있는 진단과 증상들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설명했던 위험 인자들, 어떤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 인자들 중요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피보험자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중요하고, 또 합병증과 예후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절의 위험 요인들, 어떠한 경우에 더 골절이 잘 발생하더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들이 골절이 더 잘 발생하더라, 발생할 확률이 높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골절에 대한 합병증 역시 중요하다. 그렇죠? 합병증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골의 구조와 원리. 자, 사실은 이 골의 구조와 원리, 어떤 골에서, 어떤 골격에서 어떠한 유형의 부상이 잘 일어난다, 골이 치유될 때는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서 골절이 났을 때는 이러한 수술이나 아니면 이러한 예후들을 보인다, 치료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래 구조와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3번을 알아놓으면 1번, 2번까지 자연히 알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고래 구조 원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질병은 크게 주요 부위, 주요 질병, 그리고 합병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뽑아보자면. 그래서 주요 부위는 역시 심장과 혈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장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되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심장과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혈관이 닿는 인체의 모든 장기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심장혈관에 대한 어떤 질병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주요 질병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암병소라는 것입니다. 자, 전암병소가 뭐냐면 암의 전 단계, 암으로 발병할 수 있는 어떤 질병들을 전암병소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암에 걸리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환자들에게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암에 대한 특약이 소멸하면 끝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암병소들은 그 많은 질병들이 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험 가입할 때 이 병에 걸렸을 때 굉장히 평가하고 논란거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암병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경색은 뭐냐면 혈관이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어떤 뇌경색, 심근경색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혈관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혈관이 닿는 어느 부위든지 다 막힐 수가 있겠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색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음은 합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 자, 신장, 콩팥은 주요 기능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즉 인체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인체 전반적으로 이상이 같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장 중요하고요. 자, 당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당뇨는 혈액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몸에 당이 들어왔을 때 이 당을 분해하고 영양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당이 혈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인체를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럼으로써 혈액에 이상이 생기거나 각종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무섭고 중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비만은 어떻게 보면 의학이론에서 만병의 근원, 만병의 원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에 관한 것,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질병들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의학이론 오리엔테이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